일본 언론이 케인이 이끌던 토트넘보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더 강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벌리전에서 헤트트릭까지 기록하며 새로운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팀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리전 후 EPL 사무국이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힌 손흥민은 EPL 사무국이 4라운드가 끝난 후 발표한 2주의 팀 공격수로 선정되었고, 영국 BBC가 선정한 2주의 팀 선수로도 선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스코어드.com, 소파스코어, 풋몹 등 각종 통계 매체들이 선정한 베스트 11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4라운드 파워랭킹 순위를 공개하며 손흥민과 동시에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브라이튼의 에반 퍼거슨,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를 제치고 손흥민을 1위로 선정했죠. 한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는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축구 전문 매체는 BBC의 보도를 인용하며 케인이 이끌던 토트넘보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더 강할 수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언론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케인의 빈자리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채워진다. 새로 태어난 토트넘의 공격력은 지난 시즌의 팀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해리 케인이 빠진 토트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 시즌 개막 전에 토트넘에게는 큰 불안감이 있었지만 벌써부터 그 불안은 해소되고 있다. 새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이식할 스타일은 물론 새 에이스가 될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착실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크다. 2일에 열렸던 벌리와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는 손흥민이 화려한 헤드트릭을 기록.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로 배치하는 플랜도 잘 맞아들어 영국의 BBC도 손흥민이야말로 케인을 대체할 에이스라고 극찬했다. 해리 케인의 퇴단 이후 토트넘 팬들은 어디서 골이 나올지 의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답이 보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손은 올 시즌 리그 개막 3경기에서는 골 네트를 흔들지 못했지만 벌리전에서는 득점 감각이 건재함을 보여주었다. 손이 훌륭했던 것은 득점 부분뿐만 아니라 팀의 압박을 이끄는 역할도 하며 팀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27번의 스프린트를 기록했다. 1일에는 노팅엄 프레스트로부터 쾌속 공격수 브레넌 존슨도 영입해 존슨은 좌측 윙어로 넣는다. 히샬리송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방 배치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중앙 공격수 케인이 고정이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옵션이 늘어났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번 라운드의 벌리전은 손흥민의 헤트트릭도 포함해 5대2로 쾌승을 거뒀다. 지금까지 개막 4경기에서 모두 복수의 골을 터뜨리고 있어 케인의 퇴단으로 인한 득점력 부족 우려는 희미해지고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만년의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옮겨 긴 활약을 했는데 손도 비슷한 모습이 될지 몰라. 결정력이 높고 슛의 베리에이션도 풍부하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로 전념시키는 것은 훌륭한 전환이라고 생각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운으로 딸 수 없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 중에서 100득점 이상을 올린 선수는 찰라, 스털링, 손흥민뿐. 그렇다면 손에게 득점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각각 100득점 이상인 공격수 2명을 나란히 세워놓았던 살라와 마네의 리버풀과 케인과 손의 토트넘이 스페셜한 팀이었던 거죠. 메디슨의 존재가 매우 크다. 손이 득점왕에 올랐을 때는 손이 최전방, 조금 부진했던 케인이 약간 내려서는 듯 실질적인 톱 아래 같은 역할을 했었다. 지금의 형태는 그것을 손에 맞춰서 보다 업그레이드한 형태, 보다 찬스메이커형인 메디슨과 짜인 것으로 골에 전념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도 메디슨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녹아들 줄이야.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장면에서 볼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2명 정도는 쉽게 벗겨버린다. 거기서부터 드리블로도 나갈 수 있고 슛도 강렬. 케인도 물론 훌륭했지만 손과 메디슨의 콤비는 벌써 그걸 잊게 할 정도로 존재감이 있지. 메디슨은 올 시즌 15골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30골 정도에 관여할 듯. 지금까지 손이 해왔던 키커를 대신해서 손의 결정력을 살릴 수 있다. 게다가 정확도가 높은데 더해 직접 골대 안으로도. 결국 토트넘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도 에릭센이 빠지고 벨기에 센터백 콤비가 탈퇴하면서부터니까 그 조각이 채워진 것 같아. 부상당하기 2년 전의 시즌 개막전 케인이 계약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재했을 때 맨시티를 상대로 왼쪽 모서리에서 골을 넣어 1대0으로 이기고 나서 토트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케인이 돌아와서도 뭔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든 아슬아슬하게 챔스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케인이 없는 편이 좋은 것일까? 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영국 국대인 케인의 결정력은 인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축구는 11명 팀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훌륭하다. 역시 포스테코글루의 지위인지 선수들에게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센터라인을 고정해서 안정감이 있죠.
비수마와 사르의 콤비는 허물 수 있고 벗겨낼 수 있고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멋진 더블 볼란치. 로메로와 반더벤은 가끔 의사소통이 아직인가 싶은 장면도 있지만 발군의 스피드와 강함입니다. 센터라인이 제대로 하기 때문에 포로와 우도지가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배우를 빼앗겨도 스피드로 따라잡는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동형 사령탑 겸 찬스메이커 같은 메디슨이 정말 훌륭하네요. 어디서나 좋은 거리감으로 볼을 만지고 빼앗기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쉽게 벗겨내고 주의를 미끼로 직접 해결까지. 이 정도의 선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넋을 잃을 정도의 활약이네요. 소니와의 상성도 최고입니다. 메디슨이 있는 곳에 볼이 들어간다. 케인이 내려가서 하던 역할을 메디슨이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방 3명이 특유의 스피드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강점. 하지만 역시 히샬리송에게서 골이 나오면 더 위협이 되니까 빨리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 히샬리송은 이대로라면 사우디 코스잖아. 전술 이해가 너무 낮고 근면한 멘탈도 없어서 너무 계산이 되지 않아. 누가 감독이어도 주축이 될 수는 없지. 히샬은 어떻게든 임대 이적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정말 필요 없다. 중앙 공격수는 손이나 벨리스로, 윙도 4명 정도 있다. 여러모로 궁리하고 노력은 보이지만 몇 년 전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도 소니와 루카스 모우라가 폭발해서 패배 맨시티, 테나흐의 아약스를 격파하고 챔스 결승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 몇 년 전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소니가 골을 너무 많이 넣어서 케인이 없는 쪽이 이긴다 라는 말까지 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70분 출전에 팀 최다인 27번의 스프린트를 하는 소니가 원톱에 있었다면 상대 수비수도 90분을 버티지 못하겠지. 부디 A매치데이가 끝난 후에 아스널전, 리버풀전에서 활약해서 새로운 토트넘의 약진에 기둥이 되어주기를. 벌써부터 기대돼. 손흥민의 고랍 침착성이 비정상적. 그리고 슛을 너무 잘해. 등진 플레이 같은 것보다 오픈 스페이스에서 드리블하는 것을 더 잘하는 느낌도 있지만 체력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게다가 공격수와 NG의 전술은 친화성이 높지. 히샬리송도 어느 정도 골을 넣어줄 거라고 생각해. 케인이 하던 역할을 메디슨이 케인 이상의 기량으로 해내고 있으니까 공격력 향상은 당연하겠지. 억제기였던 히샬리송을 포기하고 손흥민을 전방으로 내보냈으니 점점 메디슨의 공간이 늘어나서 선순환. 벌리전에서는 골 앞에서도 냉정하게 주의를 이용하는 등 침착함을 느꼈다. 손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토트넘은 상위권에 남아있을 거야. 존슨이 오면 히샬리송은커녕 쿠루셉스키도 무사할 수는 없을 듯. 측면 선수임에도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있고 포스테코글루는 스피드 있는 측면 선수를 선호하니까. 그렇게 되면 쿠루셉스키는 톱 아래의 교체 멤버도 노리게 되니 로셀소의 입지도 위태로울 것 같아. 로셀소가 힘냈으면 좋겠네. 틀림없이 결정력이라면 히샬리송보다 손. 근데 결정력 외에도 손이 더 많은 면에서 우수하다. 올 시즌에는 중앙 공격수 손을 보고 싶어. 이제 다른 팀이니까 케인의 구멍은 없다고 생각해. 케인이 있을 때는 있을 때였고 지금은 반년 전 팀의 모습이 거의 없어. 이샤를 한번 클루셉스키 대신 오른쪽 윙어로 시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손과 이샬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트넘 정말 강하지. 심지어 그걸 이끌고 있는 것이 흥민이라는 게 장난 아니야. 지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보고 있으면 즐거워. 역시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로도 할 수 있다. 개막전 싫어요만 누르던 놈들 보고 있냐? 한 명의 구멍을 다같이 메우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 사실이어야 할 거다. 최하 1위를 상대로 활약했다고 너무 치켜세우네. 이전 3경기에서 무득점에 슛 5개인 건 무시? 벌써 9년째인가 카가와와 비교되었을 때라든가 독일에 있던 시절은 20살 정도였어.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의 5년 사이에 41골로 젊은 선수인데도 결과를 냈고 30살이 넘은 지금도 주장을 하면서 순조로운 커리어이고 아시아 최고 선수라는 것은 허세가 아니구나. 아시아인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 최고 리그의 명문팀에서 캡틴으로 군림하며 근육 괴물인 백인 흑인 선수를 통솔해서 결과를 내고 있다 라는 세계선은 좀 심상치 않지. 프리미어에서의 득점수도 드록바, 호날두를 넘었고 진정 진심으로 레전드. 멘탈을 포함해서 이미 상상의 영역을 초월하고 있어. 슈팅력도 있고 슈팅 스킬도 다양하고 역시나의 월드클래스지. 일본에도 언젠가 이 정도 레벨의 스트라이커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토마처럼 유럽 톱리그에서 활약하는 드리블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 꿈은 꾸어야 하는 거야. 프리미어리그 8년 연속 2자릿수 득점도 할 수 있겠네요. 또 로마리오, 호날두, 라울 정도의 레전드밖에 이루지 못한 톱리그에서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고 축구 역사에 남을 진정한 월드클래스죠. 손과 비교하면 일본 공격수들은 빈약해서 슬퍼집니다.
프리미어 4시즌 합계 114경기 14득점에 오카자키 선수를 필두로 좀처럼 뛰어난 골게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월드컵 4강의 축구 강국 한국의 저력은 대단하네요. 그전까지는 비교적 공감이 됐는데 마지막 글에서 단번에 공감이 안 된다. 손은 대단하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는 필요 없어. 어디 출신인지 알 것 같다. 케인이 없어지고 손이 9번으로서 헤트트릭. 손은 애초에 중앙 공격수인 9번이 가장 맞는다고 생각해. 재작년 2선 윙어 유치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경이적. 이대로 올 시즌 9번으로 계속 나오면 득점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손이라고 생각한다. 프리미어 득점왕은 매우 힘들지 홀란드라는 괴물이 없었다면 가능성 높았을지도 모르지만 손이 9번 위치로 옮기면서 왼쪽 윙이 허술해졌으니 조만간 포스테코글루가 미토마를 잡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려나? 아시아인 슈퍼 듀오가 보고 싶어. 역시 아시아에서는 역대 최고의 선수. 한국 대표팀에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하면 정말 위협. 가끔 역시나 라며 감탄하게 만드는 플레이는 있지만 역시 대표팀 경기는 어렵고 다른 것일까? 팀원들의 레벨이 너무 다르지. 아시아 최고의 선수를 완봉한 토미야스는 아시아의 신이로구나. 완봉. 확실히 그 시합에서 손이 한 골 넣었지. 토미야스에게 완전 패배하고 도망. 너가 손을 엄청 좋아한다는 건 알겠다. 싫어. 많은 언론의 윙과 공격수 부문에서 대부분이 베스트 10에 든다는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톱 오브 더 톱 중 한 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방의 선수는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없어. 존경스러운 선수. 지난 시즌은 탈장의 통증을 안고 뛰었던 시즌이었다고 했는데 수술도 마쳤고 올 시즌은 포스테코글루 아래에서 드디어 최고의 손이 돌아왔다. 한편 팀 창단 141주년을 맞이한 토트넘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141년 전 오늘 토트넘 호스퍼가 창단했다 라며 141주년을 기념하는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에는 팀이 창단된 1882년부터 지금까지 토트넘을 빛냈던 수많은 레전드들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모습이 정중앙에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 가레스 베일, 지미 그리브스보다도 손흥민이 더 평가받은 것이죠. 현재 팀의 주장이라는 점도 반영되었겠지만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포스터네요. 말 그대로 리빙 레전드인 손흥민 선수.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약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